경우에는 이제 매매로 원칙적으로 보지만 다만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어, 그 공급에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옷걸이 매매 관련해서 그 주된 계약의 주된 비율이 이, 그 매도인이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기에 있느냐? 어, 그렇지 않고 매수인이 그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고 그 부분의 비율이 훨씬 계약상 주된 비율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매 계약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물품을 제조 생산하고 판매하면 이게 매매 거래인데 주문하면서 대부분의 원자재랄지 이런 것을 자신 그 매수인이 주문하는 측이 공급하고 매도인은 뭐 자신의 어떤 재능이랄지 이런 걸 가지고 잠깐 가공에 관련해서 약간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매매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가공 계약, 무슨 도급 계약 비슷한 성격으로 이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조 CISG 3조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서에 해당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인가공 계약, 도급 계약 뭐 이런 성격을 띠게 되고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서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CISG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계약의 효력이나 소유권 이전 문제 여기에 관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계약의 효력이라는 건 뭐예요?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은 CISG가 딱 편까지 두어서 2편이죠. 편까지 두어서 규율을 합니다만은 계약의 효력 관련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 그랬죠? 다 공공정책적 영역이라서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의사표시가 있었고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뭐 미성년에 해당이 되어서 행위 무능력자가 체결해서 취소해야 된다. 또 의사 무능력자가 체결되어서 무효다. 또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이다. 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여러분 민법 총칙 시간에 공부하시는 그런 부분. 이것이 이제 계약의 효력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런 문제들은 나라마다 조금 공공정책적으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나이 문제, 그러니까 법정 연령 관련해서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나라들은 여성이 아직도 사법상 거래를 못할 수가 있어요. 또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들은 특히 아주 그 특이한 사법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계약의 효력 관련한 문제들은 CISG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적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제 그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은 중거법을 선택해야 돼. 국제사법을 찾아보고 그 적용될 중거법 국가의 사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문제. 이것도 이제 그 계약 관련해서 이제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입니다만은 법 개념론상으로는 물권법 문제죠.
소유권이 유효하게 이전했느냐 이런 문제들. 이건 물권법적 문제입니다. 매매계약법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CISG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협정이에요. 제목이 그렇잖아요. 물품 매매 계약.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문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 동산 물품 매매가 있었는데 이 동산의 소유권이 제대로 이전되었느냐? 이 문제는 CISG가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그런 법리 다툼을 한다. 그러면은 중거법을 찾아봐야 돼. 예? 적용될 국내 중거법을 찾아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4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만을 규율한다. 이 협약에 별도의 명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특히 다음과 관련이 없다. 계약이나 그 조항 또는 관행의 유효성. 이게 바로 이제 계약의 효력 문제죠. 그러한 관행이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뭐 사기, 강박, 불공정한 문제. 그러니까 예컨대 공산주의 국가나 또 신정 국가는 사법상 공정성 개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 그리고 소유권 문제. 매매된 물품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 소유권 문제, 계약의 효력 문제 이런 거는 CIS가 적용되지 않는다. 5조가 이제 인적 손해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품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 위반이 있으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의 손해배상은 계약에서 발생하는 상당관계에 있는 물적 손해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적 손해 부분, 인적 손해 부분은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인적 손해 부분은 이제 많은 경우에 불법행위 하고 연결이 되겠고요. 제조물 책임이랄지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공공정책적 영역이고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를 계약으로 볼 때 계약법상 순수한 계약법적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중에 이 인적 손해 관련해서는 CISG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비엔나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는 이제 그 당사 자치 원칙이 지배하는 계약법에 의해서는 가장 우선순위, 일부 강행 규정을 제외하고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하면은 비엔나 협약 적용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 협약의 효과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당사자가 합의해서 비엔나 협약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직접 적용되는 경우도 아니고 간접 적용되는 경우도 아닌데 비엔나 협약을 합의에 의해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6조에 이거 좀 밑에 있네요. 저 6조에 그 조항이 있죠. 여러분 교재를 구입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참 그 군의 서점에 제가 전화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요즘은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럴 텐데 6조에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 어, 물론 이때 제12조는 뭐 서면에 의한 변경이냐 뭐 그런 관련 조항들입니다. 뭐 뒤에 한번 아마 또 나올 거예요. 예. 자, 1995년도 유니렉스 판례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나라 판례인지가 안 나와 있는데 매수인이 공급한 재료의 가액이 생산된 물품의 총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바 매수인이 공급한 재료가 이 사건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협약의 적용 대상인 매매 계약에 해당한다. 네. 그래서 이게 100%가 아닙니다. 100%면은 상당한 부분 정도가 아니죠. 100%는 좀 있을 수가 없겠는데, 이게 10%입니다. 제가 이게 참. 그러니까, 매수인이 공급한 재료의 가액이 생산된 물품 총가액의 약 10%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한 90% 정도는 결국 뭐예요? 매도인이 이 재료를 받아서 가공을 해서 이제 판매한다. 90% 부분은 매도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매도인은 재료를 구입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상품을 만들죠. 그래서 이걸 파는 자, 이게 매도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상품을 딴 데서 구입해가지고 전매하는 그런 상인도 있죠. 그러니까 생산하고 판매하는 매도인도 있고, 전매하는 다른 데서 상품을 구입해서 마진을 남겨서 전매하는 그런 매도인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매도인이라고 했을 때 지금 재료 부분이 10%잖아요. 그리고 이제 90%는 사실 매도인이 뭐 자신이 구입한 재료 또는 자신의 어떤 노동 이런 걸 투입해서 상품을 만든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도인이 한 90% 비율이 되니까요. 자, 덴마크 2000년도 설례입니다. 자, 이게 이제 CIS가 적용되는 경우냐? 쭉 판례들이 이제 거기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독일의 매수인은 덴마크의 매도인으로부터 중기 기계 설비를 임차하고 중기 기계 설비를 임차했네요. 3월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할인된 가격으로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니까 중기계 설비를 임차하고 사용하다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이걸 매수한다. 이런 유형의 계약을 사실 실제 거래계에서 많이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 상관행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런 계약 유형에 적용되는 상관행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잘 심리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한 법적 분규가 발생했다 할지 뭐 그렇다면은 그렇죠. 자, 그래서 또한 위 설비와 함께 사용할 물품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물품의 매매 계약도 체결하였다. 또 부차적으로 이런 매매 계약도 체결한 모양이에요. 이 경우 매도인의 이행 중 일부는 위 설비와 무관한 것이므로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는 수개의 독립된 계약으로부터 파생된다. 그렇죠? 물품의 매매로부터 파생된 법률 관계에 관하여는 덴마크와 독일이 체약국이므로 CIS 체약국이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위설비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아까 그 독점 판매권 계약 비슷한 건데, 이 중기 기계설비 임차 부분, 이 부분은 지금 CISG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이 설비와 함께 사용할 물품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물품 매매 계약. 이 부분은 이제 CISG가 적용되고요. 이 부분은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할인된 가격으로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에 관련한 분규에 관해서 CISG가 적용되느냐? 이게 지금 중기기계 설비이고 뭐 이게 일단 중기기계 설비 관련해서 이게 대상이 안 된다라고는 볼 수 없죠. CISG 그 여러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임대차 기간에 딸린 부수적인 성격의 것이어서 이게 명확하진 않지만 이 두 번째 부분에 관해서만 매매 계약이 적용되지 그 CIS가 적용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계약의 효력이나 소유권 이전 문제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는 CIS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선례를 볼까요? 1998년도 오스트리아 선례인데요. 매매 계약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지만 채무 인수와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 이것도 사법상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케이스가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법적 분규, 당사자 간의 사법 거래 관련해서 분규가 발생하면 이제 그 대리인들이 여러 가지 법적 주장을 하게 됩니다. 뭐 채무 인수가 제대로 효력이 무효인 채무 인수다 랄지, 뭐 소멸 적용이 돼서 뭐 이제 더 이상 그 권리 주장할 수 없다랄지 뭐 등 여러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관련해서 매매계약 부분, 뭐 매매계약의 성립 문제랄지, 뭐 계약 위반에 의한 뭐 손해배상 문제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되지만 그 사건의 부수에서 적용된 다른 사법상 쟁점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중거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국내법, 중거법을 찾아서 적용되는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돼야 한다. 특히 매수인이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권리가 시효소멸했는지, 시효소멸 문제 역시 국내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 물품 하자 문제, 여기에는 이제 CISG가 적용되지만 그 시효소멸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법, 국제사법을 통해서 적용될 국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법을 적용해야 돼요. 자, 미국 판례입니다. 2002년도 판례인데 매매계약이 소유권 유보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매수인이 제3자 은행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융통받음에 있어 은행은 매수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물품에 대하여 담보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그래서 이제 은행은 담보권을 유효하게 취득했는데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있고 이제 은행과 매수인 간에 이제 매수인이 뭐 물품 대금을 지급한다 할지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담보를 제공하고 특히 그 뭐 선화증권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상업적 기재를 이용해서 그 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운송 중인 물품의 선화증권을 은행에 제공하고 뭐 담보권을 설정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대금을 차용하고 뭐 대금 그 차용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달지 신용장 금액을 지급한달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담보권을 취득한 은행하고 원 매매 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
간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권적 다툼이죠.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그 매매 계약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물권적으로 우선 적 권리자냐? 매도인은 물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적 권리자냐? 이런 게 다투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CRS가 적용되겠어요? 이런 소유권 문제는 그, 그 적용될 국내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CRS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협약제 4조 나호 아까 봤죠?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대한 계약 의무는 규율하지 않다. 소유권 문제는 안다. 응? 자, 다만 그러함에 있어서 협약제 7조 1항에 따라 협약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해야 하고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소유권 영역, 물권법 영역은 국제성이 희박한 영역입니다. 나라마다 이 소유권 법제가 매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권 부분, 소유권 부분에 관해서 CIS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체적인 사건이 지금 매매계약, 국제적 성격의 국제 매매계약에서 지금 법적 분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해서 소유권 문제가 이제 부수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적용할 국내법을 찾아봐야 되지만 결국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어떤 국제적 성격 이걸 고려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좀 부언을 했네요. 재판부가 이게 중재 판정일 수도 있고 이게 국제 재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 법원, 미국의 국내 재판소가 내린 판결일 수도 있고 뭐 중재 판정부가 중재 판정을 한 선례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명확하지가 좀 않네요. 교재는 있어요. 관련 외국 중재 판정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재를 참고하시면 이게 재판소, 법원이 내린 판례인지 중재 판정부가 내린 중재 판정 선례인지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 판례는 미국 법원이 내린 판례 같습니다. 우리 교재 35페이지. 자, 그래서 요컨대 소유권 문제, 여기서는 소유권 유보 조항이 문제되었는데 이 매매 계약 안에 이런 소유권 유보 조항이 있었습니다. CIS가 적용될 수 있겠는데 다만 그 문제가 물권법적 문제예요. 소유권 유보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국제사법을 봐야 되고 CIS가 적용돼서는 안 되고 매수인 국가의 법, 국내법이 적용이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매수인 국가의 법에 따를 때 이 소유권 유보 조항은 매도인에게 물품에 대한 담보 이익을 유보하는 것에 불과하다. 소유권 자체를 유보하는 것이 아니고 담보 이익을 유보하는 것에 불과하다. 매수인 국가의 법에 의하면 매도인은 담보 이익을 가지는 데 불구하고 담보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은행은 담보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그래서 은행의 담보권이 결국 우선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의 담보권이 우선하고 매도인은 물품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1997년도 오스트리아 판례인데요. 갑이 을에게 물품을 주문하였고 병이 물품을 인도하였는 바 병은 갑에게 을이 자신의 대리인으로 행동한 것이니 자신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갑은 을에게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고 자신과 병 사이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대리인으로 행동했다. 이게 무권대리, 표현대리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권한 있는 자에 의한 대리행위냐? 민법상, 사법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역시 국제사법재판소, 그러니까 CISG 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까 그 사기, 강박, 취소, 계약의 효력 문제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예 하나가 대리의 유효성 문제입니다. 대리의 아이고 안 써줘. 대리의 유효성. 대리행위가 유효했느냐, 무권대리냐, 뭐 이런 문제, 아니면 표현대리에 의해서 보호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CISG가 관여하지 않는다. 나라마다 이게 법이 좀 다르거든요. 예. 의사의 합치, 계약법적, 순수한 계약법적 성격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것이죠. 자, 청약자가 상대방이 제3자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청약은 제3자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중거법인 국내법에 따라 CISG는 이제 이에 대해서 말이 없으니까 적용될 중거법을 정해야 됩니다. 뭐 A국법이든지 B국법이든지. 을이 본인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대리인인지 여부 및 이 사건에 있어서 갑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보호를 해야 되느냐, 그런 대리성, 대리, 그러니까 무권 대리 뭐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그게 무권 대리인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은 결국 중거법을 찾아봐서 적용될 국내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법에 따라 해결해야 돼요. CISG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세세하게 하면은 가입국 수가 100개국이 되기가 어렵죠. 예,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2001년도 오스트리아 법인데요. 오스트리아 판례인데 역시 외국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제3자가 매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였으며